이 주변 사람들 다 삼성페이 쓸 때 애플페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맨날 케이스를 살 때 말입니다. 이렇게 카드 들어가는지 한국에도 좀 애플페이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알아두면 언젠간 쓸모있을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오랜 수건이죠, 이 애플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구독!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한 온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2014년 미국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서요 2021년 기준 63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전세계 애플페이 이용자 수는 무려 약 5억 7천만 명이라고 하네요. 최근 한국에서 애플페이가 된다는 후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애플페이에 등록해 놓으면 맥도날드와 세븐일레븐 같은 특정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드디어 한국에도 애플페이가 들어오려나봐 라면서 기대하는 사람들과, 기술적으로는 결제가 가능한 게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식 도입은 안 될걸? 이라면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체 애플페이는 무엇이고 왜 우리나라는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지, 과연 올해 9월에 있을 애플 이벤트 때 한국이 애플페이 지원 국가로 발표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페이가 대체 무엇이냐? 애플페이는 애플 월렛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실물카드 없이 핸드폰만 슬쩍 대면 결제가 되는 비접촉식 결제 방법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삼성페이의 아이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내에서 결제할 때는 애플페이를 선택한 후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끝! 심지어 애플워치를 갖고 있다면요, 결제할 때 손목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됩니다.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즉 NFC 기술을 활용해 단말기와 아이폰 간 근접 접촉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우리 이거 이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카드 대신에 핸드폰 찍을 때 있잖아요. 그거 NFC 아닌가? 우리도 NFC 기반의 삼성페이를 쓰는데 아니 무슨 차이가 있나 싶죠?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구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페이는 MST 플러스 NFC, 즉 기존 NFC 기술의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는 기술이 표준인데요.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은요, 신용카드에 붙어있는 마그네틱 정보를 스마트폰 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마다 휴대폰 뒷면으로 자기장을 발사해 진짜 신용카드를 긁었다 라고 신용카드 리더기를 속이는 방법인데요. NFC 지원이 안 되는 구형 카드 리더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져 구형의 결제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삼성페이의 시장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죠. 삼성페이가 출시된 지 2년 반 만에 국내 가입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반면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NFC 결제 단말기의 보급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요런 게 있었구나 이해만 하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바로 결제 수수료 문제입니다. 애플페이가 구현하는 NFC 기술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제표준 비접촉 기술 RFID라는 무선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생산하고 보급하는 게 유로페이, 마스터, 비자 카드입니다. 글로벌 카드사들이 쓰는 접촉, 비접촉 결제가 국제 표준이 되는데 애플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NFC를 만든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애플은 자체 수수료 0.15%에 글로벌 카드사 수수료 1%를 포함해 약 1.1%에서 1.2%를 수수료로 국내 카드사에 요구했는데요. 1%의 수수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율이 2%대라고 보면 애플페이로 10만원짜리 물건을 살 경우 국내 카드사에 2,000원의 수수료가 생기는데요. 이 2,000원에서
다시 1,100원을 떼서 애플과 글로벌 카드사에게 수수료로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가뜩이나 국내 카드사는 해외 겸용카드의 발급이 많아서 글로벌 카드사에 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애플페이를 도입한다 해도 카드사들에게는 남는 장사가 아닌 거죠. 반면 삼성은 삼성페이를 런칭하면서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죠. 애플페이 도입이 어려운 이유, 그 두 번째는 바로 카드 단말기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애플페이를 통해 결제를 하려면 일단 여기저기 NFC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NFC 단말기가 보급된 곳은 약 3만 곳 뿐인데요. 애플은 이러한 단말기 보급 비용은 국내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떠넘긴 상황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솔직히 애플의 요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좀 돈 좀 투자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카드사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시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이죠. 택시, 버스, 지하철 이 모든 교통수단들에도 결제를 위한 단말기가 있는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단말기들에도 애플페이가 될 수 있게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하자니 돈은 들지, 그렇다고 교통수단에 애플페이 적용을 포기하자니 카드 사용자들의 이탈이 우려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애플페이를 대중교통에 적용시킨다고 결정해도 각 교통수단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또 광역자치단체, 대중교통회사들도 움직여줘야 하니 일이 참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애플페이에 사람들이 희망을 못 놓는 이유는 뭘까요? 실물카드 없이 전세계 NFC 결제가 되는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외에도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애플은 이미 애플카드를 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애플페이를 쓰지 않는 가맹점을 위한 실물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애플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데일리 캐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애플스토어나 아이튠즈에서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3%,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은 2%,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1%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캐시백 서비스, 게다가 연회비나 수수료도 없고 결제마다 일회용인 카드 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높은 수수료로 카드사에게 압박을 가하던 애플도 2015년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수수료를 0.03%로 낮춰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행복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늘어났었죠. 올해 초에는 애플재팬의 애플페이먼트 시스템 부분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이 업무 내용 중 Lead a local team in Tokyo and Seoul, reporting to the Japan and Korea Head of Wallet, Payments and Commerce.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국내 애플 유저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죠. 그런데 현실은 뭐다? 그저 루머로 끝났습니다. 영어 너무 오랜만인걸. 자, 지금까지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되지 못한 이유 대충 정리가 되시죠? 최근 애플이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LG 기기에서 아이폰으로 변경 시 15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이 비용은 모두 애플이 부담한다는 기사가 떴었죠. 참 이런 거 보면 애플이 한국을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애플페이도 뭔가 좀 통 큰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 싶네요. 과연 올 하반기에 열리는 애플 이벤트 때 한국 애플페이 출시 발표가 있을지, 내년 이맘때에도 또 이렇게 애플페이 언제 들어오냐 하고 있을지, 그러면 예언합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한국에는 이 애플페이가 2029년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국 출시한 20주년 대변 해주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자,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간 쓸모있을 IT 소식 알고 있니? 지금까지 김수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